푸틴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 모스크바가 숨기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 드러나는 극심한 압박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 몇몇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며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대거 동원해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에서의 폭발,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화재,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 군용 기관차를 겨냥한 드론, 그리고 도시에 도달하기 전에 샤헤들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도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고통을 줄 힘이 있고 하르키우와 슈리브 공격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은 전쟁을 집에서 멀리 둘 수 없게 됐고 모스크바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습이 이어지는 한편 우크라이나는 하늘을 방어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러시아의 물류를 압박하며 유럽연합에서 정치적 길을 열고 있습니다. 푸틴이 키이우 상대로 벌인 소모전이 이제 러시아 영토에서 대가를 치르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이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왜 모스크바는 전략적 깊이를 잃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하늘과 후방에서 어떻게 판을 바꿨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 벨고로드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탄약고를 강타했고 2차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곳에 군사물자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무기고가 폭발을 하면 탄약이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류를 재구축해야 하며 모스크바는 손실 보충에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합니다. 벨고로드는 새로운 압박의 상징이 되었는데 전쟁이 러시아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압박이 커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이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아르세날 단지와 연관된 지역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학물질과 러시아 군사체계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설에 불이 나면 러시아의 주요 상징 중 하나 근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푸틴이 자국민에게 팔려고 하는 안전에 대한 선전에 파격을 줍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계속 그래왔듯이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하르키우와 추우리우는 밤사이에 공격을 받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민간 지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추후리우에서는 미사일 공격 이후 현지 당국이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공격용 드론이 도시 여러 곳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논리는 여전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버리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지치게 하며 테러를 군사적 승리로 포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푸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도 새로운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러시아가 며칠 내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대규모 공세를 시도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를 마비시키려는 반복된 전술입니다. 샤헤드 드론은 대량으로 발사되어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소모하게 하고 팀을 이동시키며 더 강력한 미사일을 위한 틈을 만들도록 강요합니다. 차이점은 키이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비용을 바꿉니다.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늘에서 판을 뒤집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대형 방공포대, 구식무기, 레이더, 이동식 팀, 요격 드론, 그리고 유도 소프트웨어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만 키이우는 적응력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확장된다면 러시아의 드론 군단은 계속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더 저렴하고 유연하며 소진시키기 어려운 방어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키운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채널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고위 러시아 관료가 연루된 차량 폭발이었습니다. 이름과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은 분명합니다. 군부 구조의 인물들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에서 자신들이 노출됐다고 느낄 때 전쟁은 지휘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 엘리트가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에도 타격을 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 로스토프 지역의 타간로그 근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대담함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고 남부전선의 공중지원과 관련된 민감한 시설을 러시아가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연료를 겨냥한 전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의 노보샤이틴스키 정유소는 5월 말에 넵튠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주요 정제 설비에 손상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물류의 생명줄입니다. 탱크, 트럭, 발전기, 항공기, 기차, 그리고 수송대 모두 연료에 의존합니다. 정유소, 유류기지, 펌프장이 공격 대상이 되면 러시아는 속도와 장기 작전 유지 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자신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속에서 일시적인 공급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연료 부족 현상은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영구적인 합병의 전시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전시물을 소모전의 지점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같은 상황에 포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 브라스크 지역에서 군수품 수송에 사용되는 기관차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이 드론 부대에 의해 나흘 만에 세 번째로 타격당한 기관차라고 합니다. 기관차 한 대만 멈춰도 탄약, 연료, 부품, 증원군 수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도시 점령 없이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보급품이 전달되는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위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나토 임무 중 러시아 방향에서 라트비아 영공으로 들어온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라트비아 당국은 이 사건을 공중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동맹국 국경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자교란으로 드론이 경로를 이탈했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토는 회원국 영공에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과 피로가 가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키이우가 진전을 이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는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의 헝가리 소수민족 권리에 대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일부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유럽 체제 안으로 편입돼 가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전쟁과 제재, 고립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도 외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미국 특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영국에서는 찰스 3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전장 자체를 바꾸진 않지만 키이우가 계속해서 입지와 지원, 정치적 관심을 얻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르키우와 추루이브에 대한 공격은 모스크바가 민간 지역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더 많은 방공, 더 많은 탄약, 더 많은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요일의 상황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지만 후방에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고통받지만 무기고, 연료, 철도, 기지, 외교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키이우를 굴복시키려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키이우가 전쟁을 러시아 핵심까지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처해 있지만 모스크바가 드론과 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더 많은 방공망과 탄약이 필요하고 지원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nos alvos que realmente pesam. 하지만 연료, 외교 등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무기고와 기지, 외교 등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진실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위험 상황에 대해 댓글도 확인해보시고 철도와 외교 등에도 주목해주세요. 우크라이나 E ao final, dê uma olhada nos comentários para você ficar ainda 방공, 탄약, 그리고 지원